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죠. 수급 파이터! 네, 오늘도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급이 양호합니다. 네.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까지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바이코리아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고부터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행운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사실 간밤에 FOMC 회의록이 또 잘 나왔죠. 네, 그렇죠. 일단 뭐 FOMC 회의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를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았어요. 아직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막상 회의록이 공개가 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들이 속속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산타 랠리 한 번 더 기대해 봐도 괜찮은 현재의 수급이다. 이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수급이 조금 더 이어져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산타 랠리를 그렇죠.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개별적인 종목들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네. 위주로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남선 알미늄, SK 하이닉스, 휴림 로봇 등을 담고 있고요. 기관도 한화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신재생 에너지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슈 포인트를 잘 잡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좋은 종목들 빨리 매수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첫 번째 라운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 네, 오늘 외국인은 위지윅 스튜디오, 기관은 자이언트 스텝 담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들도 확실히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가 사실은 작은 거래 대금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가장 탄력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엔터라든지 게임 이러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늘 이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지금 반등을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위지역 가지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있고 혹은 MP 가지고 있고 맥스 가지고 있고 선익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에 대한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신규 매수보다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익숙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이 사실 길고 긴 부침을 겪고 그쵸. 있다가 오늘 또 장대 양봉을 뿜어내는 상황인데 두 종목 다 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오늘 주가 움직임도 비슷해서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의 픽, 위지윅 스튜디오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두 종목 중에 이 종목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이언트 스텝도 좋고 위즈윅 스튜디오도 좋아요. 그런데 본업 외에 플러스 알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조금 더 저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자, 위즈윅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뭐냐면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이 있죠. 레몬레인 뜨거웠죠. 그렇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컨텐츠주 하면 레몽레인일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컨텐츠리 중앙도 들어보셨을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사마 네트워크스, 이러한 기업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또 흥행몰이를 하면서 레몽레인에 대한 기대감 혹은 레몽레인에 대한 주가의 위치, 방향성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자회사가 좋은 실적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즈윅 스튜디오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컨텐츠 혹은 게임,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접목시킬 어떠한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위즈윅 스튜디오는 지금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쵸. 그 아바타 물의 길이라는 이 작품이
12월 초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이 작품이 아마 개봉이 되어서 굉장히 또 큰 흥행몰이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충분히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한번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좀 자주 드렸는데 위즈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소외받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단순 기대감이 아닌 레몬레인이 지금 앞으로 실적을 책임져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 그리고 이 아바타라고 하는 작품이 만약 잘 되게 된다면 저는 위즈 스튜디오를 포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늘보다는 만약 내일 혹은 다음 주 주 초반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오늘 코멘트를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벌집 막내들 재밌던데 계열사 레몬레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길고 긴 주가 부침을 겪어서 지금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 아닌가요? 일단 지금 위치는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더 좋은 위치이긴 한데 사실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약 지금 샀는데 또 내려가면 어떡해? 라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이제는 고개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위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의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상태입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조정이 이제 깊었던 만큼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됐을 때 반등력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데 차트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길고 긴 부침을 겪다가 오늘은 10% 넘게 오르고 있죠. 오늘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 여러분들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거래량이 우뚝 지금 솟아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의 출발이 나왔다라는 점, 저는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캔들 밑에 이평선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충분히 저항 매물들을 모두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세 탄력이 나오면 저는 여기서 27,000원까지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단발성 뉴스로 인한 짧은 움직이었다라고 한다면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가 필요하다. 17,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초 가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시초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국인의 픽 위즈빅 스튜디오는 목표가 27,000원과 손절가 1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래 쉬었다가 고개를 든 만큼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다 같이 좀 시세를 낼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주 보셨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은 현대로템, 기관은 한국항공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었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뭔가 소식이 딱 끊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실 올해 상반기로 놓고 봤을 때 방산주도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별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들이 조금 달라진 상태를 보입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좋은 뉴스가 정말 앵커님 말대로 딱 끊긴 기업도 지금 있는 상황. 근데 워낙 지금 좋다 했었던 상황이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일 것 같아요. 이 방산주들. 그런데 이제 이 방산주들이 한쪽은 잘 가는데 한쪽은 안 가고 있어서 지금 안 가는 쪽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고 있는 종목에 조금 더 강력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방산 섹터 안에서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인데 과연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두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 승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역시나 핫한 종목을 따라가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조금 더 강하게 받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계속된 수준 뉴스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네,
좋은 뉴스가 나왔다가 중간에 딱 끊긴 상황. 하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이제 K2 전차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신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타 다른 방산주들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가장 큰 메이저 주체가 기관입니다. 예.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질 않아요. 뭐 외국인은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내적 이슈 때문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관은 정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거의 1년 동안 잘 들어오지 않는데 이 현대로템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이저 주체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종목들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 캐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캐파 확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외 수출에 대한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다 소화하게 되는 내년 중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좀 수주가 끊긴 기업보다는 모멘텀이 계속 그렇죠. 나오는 기업으로 눈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차트를 보시면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잘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이시면 예. 이게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이제 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요.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의 시세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절가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1차는 35,000원, 2차는 4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전고점을 넘어서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25,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현대로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들, 네.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잘 잡아보자라고 하셨죠. 우리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김태성 팀장님이 직접 골라오신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대한광통신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5G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수급파이터 시간 때 이제 5G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바짝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들 체크를 좀 해드렸죠.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KMW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든지 엔터나 뭐 여러 가지 이 섹터에 집중을 할 때 5G 또 소리 없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 방어를 네. 잘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5G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듣는 대한광통신 현재 위치에서 한번 재공략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광통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광섬유 케이블 이제 떠올리실 거예요. 예. 광섬유 케이블의 강자죠.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광섬유 케이블의 단가가 계속 올라오는 만큼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살아있고 또 5G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혹은 네옴시티 혹은 기초 인프라 투자하고도 연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5G 인프라 투자 증가 수혜 전망을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자면은 네. 아직까지는 지금 바닥권쯤에 위치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일단, 공략을 해야 될까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 이탈 가격인 2,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전고점을 넘는 목표가 네. 4,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통해서 또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종목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